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에서 초중 엘리트 과정의 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은입니다. 음. 네, 자주 뵙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오신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저희 비교과라는 생소한 어떤 그 과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비교과의 비중은 조금씩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김민정 선생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김민정 선생님이 비교과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교과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김민정 쌤이 이번에 런칭하시는 실험 보고서 반을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어서 제가 나머지 이제 과학 전람회, 그다음에 청소년 과학 토론, 토론역 청소년 과학 페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초급 TPL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실에서 문자를 11시 반부터 접수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1시간이면 끝날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설명회가 끝나기 전에는 내려가셔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가 다 끝나면 그때 이동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 김민정 쌤하고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정 선생님 모셔서 오늘 그 비교과 로드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저는 비교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실험 보고서 특강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처음 어머님들과 대화하려고 제가 이제 뭐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뭐 좀 작긴 하지만, 혹시, 이 화면이 지금 뭘 나타내는지 아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학생 때 좀 보셨던 그 윈도우 화면 바탕화면이죠. 예, 초창기에 나왔던, 지금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는 분들의 나이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들 또 쓰셨죠? 뭐, 무슨, 이제 핸드폰과, 혹시 지금도 갖고 계시나요? MP3? 참 추억에 제가 뭐 지금 1988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닌데, 예, 어머님들께 근데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게 왜 낯설어 보이시는 분들의 또 이렇게 나이대도 또 짐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 정도는 써보시지 않으셨을까? 네, 뭐 짹짹이라든지, 예, 뭐 이렇게 저희들의 청춘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리고 지금은 그대로 냉동실이 되어버린, 그런, SNS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났는데 약간 낯선 그림들이 있죠. 제가 지금 뭐 과거부터 뭐 석기 시대부터 준비할 수는 없어서 1990년대부터 10년대로 가장 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020년대의 양자 컴퓨팅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나올 게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이제 나와서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이제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선생님 나이가 되었을 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혹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뭐 10년, 20년, 뭐 혹은 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그때 되면 우리가 혹시 달에, 그냥 관광처럼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손 들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능할 거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 시대에 아이들한테 또 인지를 해주죠. 그때 되면 나는 이제 노인이 되어서 산책만 하고 있을 건데 아마 현장에는 너희들이 정말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거다. 너희들이 벌어주는 걸 갖고 나는 노년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그때를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 속도가요,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2020년 요 시점에서 앞으로도 더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늙어가고 있어서 서글플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약간 공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초가속 시대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어, 자,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지금 초가속 시대에 저희 아이들이 어떤 파도를 탈지, 혹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파도에 휩쓸릴지,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의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겪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가까이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불려가서 핸드폰을 다시 뭔가를 해드려야 되고, 예, 뭔가 지금 처리하는 것들을 예, 해드리고 있어요. 바쁠 때는 영상 통화하는 걸로 이렇게 화면에 갖다 대고 뭐 누르세요. 오른쪽 화면 이렇게 하면서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속 시대의 흐름을 저희 아이들은 이걸 잘 타고 즐기고 넘어갈지, 아니면 거기에 그대로 다 부딪힐지,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걸 정말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많이 보셨지만 정말 많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미래 첨단과학과 과학기술 혁신에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그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소양을 키우고 디지털 소양을 키우고, 그리고 과학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반영된 교과서가 올해 2025년에 처음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조금 어수선하지만 예, 천천히 할 거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라, 혹시 이렇게 뭐 멈춰서 보고 싶은 화면이 있거나 그러면은 요 화면이 그대로 다 뜨고 제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 화면 이렇게 잠깐 멈춰서 내용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025년도에 나온 교과서거든요. 어, 3학년 1학기 1단원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장 첫 단추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첫 단추가 힘과 우리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힘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에 힘을 주는 것, 그리고 힘을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중1에도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요 내용이 들어갔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 힘이라고 하는 게 중학생들 가르칠 때도 5개념을 많이 갖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요 3학년 첫 단원의 이 힘 이야기에 힘이란 이야기가 들어가는 순간 뉴턴의 운동 법칙이 모두 다 이 설명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움직일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이걸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단원이 첫 단원에 지금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힘을 설명해야 자석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3학년에서 자석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배치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한 문장만 더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아이들은 대부분 물체는 정지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학생 때도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항상 깨주려고 하는 부분이, 힘이 없어도 물체는 움직일 수 있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5개념을 가진 채로 이제 중학교 가면 다시 수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저울 사용법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자저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당황을 했던 건, 지뢰와 빗면 도구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지뢰와 빗면 도구는 여러분, 이제 어머님들이 더 아실 텐데요. 이게 사실 중학교 3학년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설명하지 않고 이 편리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심화로 들어갔을 때가 항상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과 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비중이 커졌는데 한 단원을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요. 네 단원 중에서 한 단원이죠. 추가 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봤더니요. 기후 변화 대응 방법을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이 나왔는데 책상에 모둠 활동을 하는 그림이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스마트 기기를 다 하나씩 가지고서 자료를 이제 찾아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상청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자고 하는데요. 혹시 어머님들 기상청 사이트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희 다 이렇게 포털 화면에 그냥 다 일기예보가 나와서 편리하게 쓰고 있잖아요. 기상청 사이트는 일기도가 나와 있고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일기도가 축적되어 있으며 재난재해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애들 기상 수업할 때 기상청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일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날씨에서 고기압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걸 한번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그거 찾아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걸 한번 들어가서 직접 자료를 활용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26년도에 나올 5학년 교과서 내용입니다. 예, 지금 교과서가 공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어느 출판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5학년 교과서에서 자원과 에너지 2학기 내용인데요. 재생에너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생에너지를 어디까지 가르칠까 그게 궁금해서 교사용 지도서를 찾아봤습니다.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더니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까지 익숙할 수 있는데 해양 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열 에너지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열 에너지가 많이 익숙한 에너지는 아니죠. 거기에다가 해양 에너지는 익숙할 수 있는데 이게 조력 발전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예, 수력 발전도 어려운데 조력 발전은 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요. 바이오 에너지는 화학적인 지식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재생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과학과 사회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들이 영재원에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초등에선 얘기 안 하고 중등에서는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성균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융합 영재를 하면서 이런 지식들을 이제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교대 영재 할 때는 이 얘기를 시작을 못 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학 원리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얕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할까?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서 하지만 초등과학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원리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보다 현상 중심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대라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익숙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은 편하게 배우겠지만 딱 그 심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뭐 많이 보셨겠지만 중학교 1학년 올해 과학 교과서의 첫 단원 내용이죠. 그래서 탐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지속 가능한 삶은 지금 유엔에서 2015년에 말하고서 지금 현재 벌써 10년이 지나서 목표가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년 남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교과서에 이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궁금했던 부분은 이걸 평가로 치룰까?
근데 지금 올해 결과는 이걸 평가로 치르는 학교들이 한 절반 정도는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시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렵진 않았고 아이들이 그냥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 정도의 평가를 치르고 있었던 거죠. 예. 어쨌든 근데 그 평가를 치렀다는 얘기는 1등부터 반에서 그 마지막에 있는 등수 아이들까지 모두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보면은 저는 이거는 올해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단원에서 열을 배우면서 온도의 정의를 다시 배우고 온도와 열을 입자 운동으로 설명을 하면서 상태 변화를 지금 또 여기서 열을 언급하고 기체의 성질에서 부피 변화가 일어날 때 또 열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모두 다 오개념 없이 쌓아서 배울 수 있게 그렇게 내용이 배치되었으며 힘에 대해서 배워서 중력과 원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태양계에서 지구의 운동과 달의 운동을 설명하게 돼서 예, 아이들이 선행 지식 없이도 교과서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2015 개정에서는 기체의 성질이 좀 이게 오류가 좀 있었어요. 가르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기체의 성질을 먼저 배웠어야 되는데 상태 변화를 먼저 배우고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배우는 예, 그런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개정 내용이 1년 동안 진행을 했던 결과, 앞에서 말했던 목표처럼 첨단 과학기술 혁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뭘 지금 키워야 되냐면 결국엔 정보 활용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요, 자료 조사해봐 그랬을 때 아이들의 자료 조사는 한 건을 잘 넘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 한 건을 찾으면 꼬리를 물고 계속 깊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뭘 찾아야 되는지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친구들이 사실 이런 비교과를 먼저 앞서서 한 친구들이라서 보통 친구들은 아니기도 해요. 학교에서 그래도 잘한다는 친구들인데 이 정보 활용 능력의 첫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초3들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배워 나가겠죠. 근데 이제 중1, 고1들은 갑자기 바뀐 교육 과정에 어제와 다르게 오늘부터는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나이대가 있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힘들지만 뭐 이렇게 나이대가 있으니까 또 적응도 빠르겠죠. 예, 그 변화에 또 빨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별 능력차가 이제 조금씩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의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능력이 다르고 발달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이 내용적으로 이동이나 통합 삭제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반복 학습이 줄었고요. 그래서 선행 지식이 감소해서 순차적으로 학습만 잘 따라가면 이제 심화 내용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소양이 들어가면서 센서 사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센서들 이제 등장하는 것들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정보 처리도 되게 많이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그래프까지 완성되는 그래서 센서 기기와 스마트 기기가 같이 활용이 되는 수업이 지금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는 능력 또한 더 요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사회와 기후변화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해서 아이들이 이 시대 변화를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는 과학 탐구 실험이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책이 있고 과학 탐구 실험이 1학기, 2학기에서 1권, 2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과정 중심 평가에 지금 어떤 실천 사항처럼 이 내용이 들어갔고 수행 평가가 강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교육과정은 암기 학습을 하지 않고 원리 이해를 하는데 사실 원리 이해가 쉬운 건 아니긴 하죠. 그거를 점차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긴 하였지만
당장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 생긴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과학교과 목표대로 그래서 잘 따라오면 저희 아이들이 모두 다 이 기술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교육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금 방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가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 예, 지금 뭐 중등 학생 평가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평가를 해야 된다. 학습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해야 된다. 어, 그러면서 지금 어떤 평가를 해야 되냐 했더니 구술, 서술, 논술, 토의, 토론, 실험, 실습, 실기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자 그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게 공부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반응도 두 가지예요. 나 공부는 잘하고 그러는데 이런 건 잘 못하는데. 근데 어떤 친구는 나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나 이런 건 되게 잘해. 이거 뭐 준비할 것도 없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이제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학습 방법에 미리 지금 적응한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준비를 못한 친구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어머님들께서는 그걸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편적이고 이례적인 수행평가 시행보다 결과 중심의 시행으로 결과 중심의 수행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자.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 결과 중심이 아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수행평가는 40%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이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서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무엇이 바뀌었느냐? 2025년 처음 개정되고 첫 교과서를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이게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나왔던 그 기사 내용 중인데요. 서술형 문항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이것을 실제 학교 현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학사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선생님들의 설문조사는 지금 뭐 기존보다 어려웠다는 게 뭐 30%가 안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에서 수행평가의 비중을 선생님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서술형을 확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반응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세특 관리나 수행평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 거의 이 비율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학교 공부가 아니라 이 변화된 것에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고민을 하냐 그랬을 때 지금 탐구 주제를 나는 뭘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 뭐 이게 저희가 항상 설명회 때마다 전람회 이야기할 때도 주제 잡는 게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지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어머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고1? 자기의 진로가 뚜렷한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예. 저는 영재원 하면서 그 자소서 쓸 때 자기 진로나 30년 후의 모습을 쓰라고 할 때 전 아직 꿈이 없어요. 예. 그런 친구도 있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예,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 괜찮다고 했어요. 이건 얼마든지 꿈은 바뀔 수 있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도 바뀔 수 있다.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대학 가서도 내가, 이게 내 진로가 아니다. 그러면 다시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의사 생활 열심히 잘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캠핑장을 여시는 경우도 있죠. 예. 이렇게 진로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그다음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지금 현재는 뭘 하고 싶은지,
예, 앞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앞날을 다 알겠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평가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뭐 뻔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과정 중심. 그다음에 수업 연계 탐구를 하면 좋다. 진로에 대한 맞춤 탐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과학 교과와 비교과를 같이 좀 가능한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닥쳐서 고등학교 때 잡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우선 학생들에게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는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다. 그리고 지금 통합과학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 정도 지식은 갖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능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지식들을 잘 갖고 가기 위해서는 현재 중등과학 3년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결과 1년 통합과학 내용으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잘하고 있는 교과를 우선 잘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좀 더 앞을 내다 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수시와 정시, 학생부 교과, 종합, 예, 이런 수시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나 어떤 영재원을 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된다면 어머님들께서는 이 비교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이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한번 해보자라고 예,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시는 건 예, 어머님들이 해주시고 근데 아이들은 학교 게시판을 보진 않아요. 그쵸? 예, 학교 게시판에 항상 권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권해주셔야 할지 선생님께서 하라고 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하라고 할 땐 숙제여야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머님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저는 이 영재원 자기소개서 따라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가장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예, 초등 영재원에서 이게 지금 성균관 영재원 자기소개서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을 한번 채울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걸 권해드리는 이유가 지원하게 된 동기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관심, 예,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비교과 내용이 지금 이 5번부터 이제 있게 되는데요.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적어보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되게 막연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교육청 하는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그 경험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그냥 어머니와 대화한 내용 같은 것도 적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적으려면은 어떤 상황이 정확해야 되고 이런 특정 과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왜 하고자 했는지 목적이 조금 뚜렷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분 자기의 관심사나 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이런 과정들이 아까 고등학교에서 세특에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과 같은 결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까지 쓰는 과정까지 하신다면 이 내용들이 지금 서울대 영재원에서는 이게 지금 하나의 문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렇게 어떤 일이 있는지 써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성대 영재원에서 쓰라고 했던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적어주시면 이 내용이 저절로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영재원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서울대 영재원에서는 지금 봉사활동 이야기나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뭐 영재원도 그렇고 영재학교도 그렇고 결국에는 난이도 차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이대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대 영재원은 초등 영재원이고 서울대 영재원은 중등 영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비교과가 나는 쉬워?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어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영재원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소수들이 지금 해봤던, 그러면은, 영재원을 안 가면 이런 경험들에 접하기가 어렵냐? 그랬을 때, 그건 모두 다 사실 각자 해내야 되는 그 비교과 대회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영재원 가면 편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같이 쫓아오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영재원은 또 그 아이들 중에 또 소수들 뽑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경험을 학생들과 같이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비교과 대회를 월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예, 이 지금 비교과 대회들 중에서 뭐 대회나 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들 해봤는데, 예, 뭐 여기에 뭐 수학의 뭐 성대 수학 경시 대회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뺐고요. 과학과 관련된 것들로만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발명품 경진대회가 있고 4월 달에는 청소년 과학페어가 있고 그다음에 5학년에는 과학 창의대회가 초등과 중등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8월 끝나면 과학 전람회 그다음에 또 작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국 초등 과학 창의 사고력 대회 이거는 지금 서울교대에서 진행하는 대회예요. 예, 서울교대에서 과학은 1년에 한 번 지금 진행하고 있고 수학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 진행이 되었던 건데요. 코로나 때 잠시 멈췄다가 작년부터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이 과학창의사고력대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식을 좀 아이들이 학교 외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받고 싶다. 그러실 때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부설 영재원, 교육청 영재원이 대학부설은 10월 달에, 교육청 영재원은 12월 달에 모두 다 첫째 주에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 한 과목에 대해서는 이게 과거의 물리 올림피아드인데 TPL이라고 해서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은 다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우선 여기에서 탐구형과 평가형으로 이렇게 두 개를 좀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가형을 잘 보는 친구들, 문제를 좀 잘 풀거나 서술을 잘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끈기 있게 뭔가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할 만한 것들 이렇게 조금 나눠봤거든요. 탐구형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개인 역량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평가형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역량이 더 필요한데, 탐구형은 지금 어쨌든 가정에서 어머님들과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그럼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뭐 사실 제가 뭐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보를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융합과학교육원이라고 해서 이 주소에 들어가시면은 발명품 경진대회부터 과학전람회, 과학창의대회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상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선대회 뭐 있는데 여기 가시면 입상작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요약서나 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거의 뭐 50년 이상치가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묵어둔 것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대회 사이트 말고 지금 우선은 서울시 사이트를 예,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 입상작은 단기간에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진행을 한 거라서 깊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도 시간이 지나면 다 깊이는 깊어지거든요. 예, 그만큼 과제 집착력을 갖고 예,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끈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처음 보시고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예, 그거는 그 아이들의 노력과 시간을 예, 이렇게 안 보신 게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시간이 들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언제 이것들을 도전하는지 학년별로 좀 표시를 해드렸어요. 발명품 경진대회는 어느 학교는 초등 1학년도 합니다. 예. 그래서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3월 달에 진행을 하니까요. 겨울방학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
책상에 앉아서 지금부터 하자가 아니라 걸어가다가도 생각이 나고, 예, 뭐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조리하시다가도 생각이 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시간을 지금 요즘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하느라 좀, 예, 좀 보내고 있죠. 스마트폰과 함께. 예. 그래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어지긴 했습니다. 예. 뭔가 자기들을 되돌아볼 시간이 조금 없는 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멍 때리는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예. 멍 때린다는 과정이 뭐 아주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관찰 캠프가, 제가 여기 중1까지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거는, 식물을 관찰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청소년 과학 페어 토론은 지금 중학교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들을 진행하는 거는, 교육청별로 또 이 지침이 달라요. 그래서 토론 대회가 다른 지역들은 합니다. 경기도는 합니다. 예, 서울은 안 해요. 초등학생들이요. 서울은 중학생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 실험 한마당을 이게 지금 안 하는 이게 경기, 인천 이쪽이 조금 요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대회들이 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진행하는 지역도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는데 지금 서울은 진행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과학 전람회는 초4부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에서 과학고나 영재학교에서는 이 전람회를 다 합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전람회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탐구 주제를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요. 한 2개 정도는 해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전람회를 보면은요. 다 학교가 과학고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본인들이 연구했던 걸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반고가 좀 일부 있고요. 근데 중학생이랑 초등학생들은 활발한 편이고 가장 활발한 건 전람회가 이제 중학생이 가장 아마 활발할 거예요. 학교 가면 예, 여름방학 끝나면 아마 이걸 제출들을 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원은 이 GED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교육청이든 대학부설이든 선발 공고를 모두 다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다 보실 수 있어서 예, 양이 꽤 많으니까 이 검색 키워드를 잘 추려서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재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우선 초3에 응시할 수 있어요. 예, 교육청은요. 초4에서 다시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4에 응시하게 되면은 보통은 5, 6학년을 계속 다니는데 초5에서 응시할 수 있는 영재원들도 있기는 합니다. 교육청이. 이거는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뽑는 정보랑 발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은 3학년 때 한번 시작을 하고 또 4학년 때 다시 보고 그리고 6학년 때 다시 볼 수 있고 중1 때는 또 일부 예, 서울시 전역에서 뽑는 영재원들이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설 영재원은 성균관 영재원, 가천대 영재원은 초3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천대는 초6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균관 가천대는 초3 때 지원하고 초4 때 지원하고 초5 때 지원하고 이 학년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중등에는 가천대뿐만이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동국대가 있고요. 동국대는 경기도예요. 멀어요. 예, 저 고양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초등에서는 4, 5학년이 같이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서울고대도 있고 동국대도 있는데 이 동국대가 경기도인데 지금 서울 친구들도 지원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날짜가 다 겹쳐서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동국대 지원한 아이들이 서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경기도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교대는 4학년, 5학년이 동시에 그다음에 서울대, 연세대는 지금 여기는 초6과 중1이 동시에 지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학년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국 초등과학 창의력 사고력 대회는 초등학생들만 지원을 해서요. 3학년 과정, 4학년 과정, 5학년, 6학년 과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은 1회, 그 다음에 수학은 상반기, 하반기 2번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출문항은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시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문항들의 난이도는 영재원보다는 조금 낮고 주관식 일부와 객관식 중심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물리대회는 사실 모든 학년이 다 도전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초5부터 조금 권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초급 과정이 중등 물리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는 게 안정적이에요. 그 이유는 원래 초급이라고 하면 초등 과정이 맞긴 한데요. 심화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예, 중등 이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초5부터 지금 표시를 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뭐든지 선택해서 예, 진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중등 실험 보고서 특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초등 예비 6학년부터 예비 중2,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현재 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6주 동안 진행을 하고 저의 목표는 실험을 4번 정도는 해서 4개의 보고서는 써보자.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행평가는 대비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과학 창의 대회도 나가보려면은 실험 한마당 대회 나가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런 분석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보고서 쓰기를 조금 같이 지도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더라도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혼자 해나갈 것인가 제가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훈련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까 해서 좀 이걸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과학 토론과 과학 전람회 이런 중등 과학을 수업을 했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 교과서 내용입니다. 지금 개정된 교과서의 내용들을 보는데요. 용수철 저울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힘 센서, 예,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기체 압력 센서의 스마트 기기 같이, 그래서 그래프가 같이 나오는 이런 실험 방법들, 예, 그 다음에 온도 센서, 힘 센서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2개 출판사 정도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혹시 이 출판사만 앞서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예. 근데 예, 지금 이렇게 중1 과정이 바뀌었고 중2 과정에서 제가 놀랐던 거는 전압계 전류계가 없어졌어요. 예. 전압계 전류계가 없어지고 센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전지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얘기한 게 알콜 램프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직 쓰는데요? 이번 주에도 썼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센서가 등장했는데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은 BTB 용액을 이용해서 산성도가 달라지는 걸로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친절하게 이산화탄소 센서가 생겼는데 이게 가격이 막 나갑니다. 저도 이제 이 아이들 탐구 실험하면서 구입을 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가격이 꽤 나가요.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어머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전자시계가 등장했다고 애들이 시계를 안 배워요? 시계는 시계대로 배우잖아요.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대로 배워요. 예.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전압계 전류계 원리도 배워야 되고, 힘을 측정하는 센서의 원리도 이제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원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만 전압계 눈금을 안 읽게 되었는데, 예. 근데 원리는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또, 그냥 지금 약간 격차가 또 벌어질 수 있는 게 이 센서를 사용하니까 누구나 탐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학교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전하게 속도는 빠르게 탐구 실험을 다 진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제대로 읽는 친구와 활용하는 친구가 있고 이거를 경험을 해보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처음 나오는 실험 내용이에요. 뭐 많이 아시는 거죠? 동물, 식물, 세포 관찰. 예. 근데 중학교 1학년에는
현미경 내용이 없습니다. 예, 이건 초등학교 때 있어요, 지금요. 초등학교 때 현미경 내용이 꽤 자세히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1은 그걸 많이 경험을 했냐. 예, 프레파라트 못 만드는 친구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험 보고서 할 때 이 현미경을 사용하는 거는 하나 무조건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 장착을 해야 되는 탐구 능력이 아닐까. 그 다음에 꽤 많은 친구들이 집에 그 현미경이 있더라고요. 예, 뭐 디지털 현미경도 있고, 예. 그래서 아니, 그런 걸 왜 집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고가의 장난감보다 현미경이 쌉니다, 어머니. 예. 그래서, 그냥 과학적인 장난감 하나 쥐어줬다. 근데 이제 또 활용 안 되면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장난감도 그래요. 어차피 처음에 샀을 때 몇 번 하다가 다 이렇게 쌓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예, 이제 편한 장난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먼지가 안 타게 관리를 해주시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예, 언제 꺼내 쓰고 싶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실험 한마당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요. 이게 혹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자연관찰대회를 궁금해 하신다면 같은 맥락인데요. 네. 지금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학년 섞어서도 되고 같은 학년끼리도 되고 2인 1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선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가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를 합니다. 초등 자연 관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 대회 당일 주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보통 이게 실험 한마당은 요 기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자연 관찰은 요거보다 한 달 더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너무 자료가 많아서 이건 자연 관찰은 따로 안 놓거든요. 예. 그래서 보고서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본선 진행을 해서요. 전국 대회가 보통 7월에 있는데 이 대회가 지금 이게 과교총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이 대회가 예전보다 많이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 과교총에서 이 대회에 대한 그 평가 보고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우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대회들이 그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 결과로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이 대회를 나가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전국대회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 세 팀을 내보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토론대회는 가서 이제 약간 언어적인 것들을 발휘하고 그러지만 얘는 정말 탐구 과정을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 대회다. 예. 대신에 이제 얘도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은 근데 이제 좀 짧은 준비 기간이겠죠. 그 짧은 일회성 보고서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 이 전국대회 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올해 거는 이 겨울 지나고 나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거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어, 뭐 사실 뭐 이런 것들 항상 이제 어머님들은 궁금해 하시는데, 네. 뭐 안 나올 문항들이긴 해요. 이제 나왔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학교에서 아이들이 경험을 많이 한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뭐 대강 이렇게 그림을 보면, 아, 물에 띄우는 건가 보다. 네, 밀도, 부력, 뭐, 그 다음에 잠수함, 이런 내용, 중학교 1학년에 있는 내용. 근데 이제 여기는 선박의 평형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준비물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이제 해야 될 문항들이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1, 2, 3, 4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항들이 나와서 밀도 측정해봐라. 소금물에서 밀도 측정해봐라. 그 다음에 밀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뜨게 되는지 이 높이 비교해봐라.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와서 마지막에 우리 이 잠수함 만들기에서 많이 쓰는 이렇게 그 횟집에서 주는 물고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가지고서 여기다 이렇게 요 위치에 이렇게 띄우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방법과 이걸 성공했는지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쓴 보고서라 제가 양심에 좀 꺼려서 이게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예요, 사실. 뭐, 근데, 예, 어쨌든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블러 처리를 좀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머님들이 보실 거는 보고서는 두 쪽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게 두 쪽으로 뭘 쓰라고 딱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실험하는 시간이요, 2시간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짧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예전에는 10쪽 이상도 썼는데요. 지금은 2쪽, 뭐 많이 출제되면 3쪽 정도 쓰게 되고요. 2인 1조라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 정도 이렇게 빽빽하게 쓰는 것들? 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양을 채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채우는 경우 아니면 한두 줄로 채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뭐 이 양을 채우는 건 이제 기본이긴 한데요. 지금 제가 왜 이걸 더 블러 처리를 했냐면은요. 이게 우수상이고요. 이게 최우수상입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이런 결과를 낳았냐면은요. 이제 아이들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 마지막 4번이 항상 창의 문제예요. 실험 보고서에 창의가 어딨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꾸준히 이 모든 대회들은 창의성을 갖고 아이들의 상위 결정이 납니다. 예, 그냥 기록을 하는 건 정말 이거는 반복 학습으로도 해낼 수 있는 일이긴 해요. 근데 이 창의성이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아까 우수 보고서는요, 답이 틀렸어요. 예, 최우수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우수만 답이 맞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실험하고 세 번째 실험을 하니까 아이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탐구 과정에서는 끝까지 꾸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 과정을 계속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걸 활용해서 답이 결정이 나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그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게 나오는데 막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여긴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쓰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뜨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항상 이런 거 할 때 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벽만 보고요. 이 물을 안 봐요. 얘는 이 물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들을 잘 활용을 해서 또 그리고 이게 잠수함 문제라고 풀면 틀리고요. 황향수 문제라고 풀면 맞을 수 있거든요. 실험의 시작과 끝의 목적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 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과정이면 당연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오류를 실수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로 이제 아이들을 평가하고 대회를 치르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은 실험을 할 때 저는 무조건 백지 보고서를 써서 실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런 자료들은요. 학교 게시판에 다 있습니다, 어머니. 예. 가서 이 대회명만 쳐보시면은요. 창의마당 이렇게 치시면 중학교 게시판, 초등학교 게시판에 이 대회들이 다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백지 보고서 작성을 해서 전반을 다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 결과 처리 분석, 이런 논리적 사고, 그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창의성 문제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과학 탐구를 할 수 있게 예. 그다음에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할 거는 AI를 활용한 탐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화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뭐 요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을 AI를 활용한 탐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서까지 다 인공지능이 써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 인공지능이 쓴 것을 제출해서 도덕성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AI 탐구의 장점은, 어쨌든 아이가, 궁금한 것들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결과가 되게 애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실험이 실패했어요. 그냥 이렇게 끝나요.
예, 근데 그것들의 의미 있는 분석들을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된다면 이게 창의적인 부분이나 학년별 눈높이에 필요한 창의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고급진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완전히 산으로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결과 범위가 우리가 봐야 될 것과 다른 범위를 인공지능이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방향성을 하다 보니까 이 목표가 내가 갖고 있던 목표가 아니라 질질 끌려가는 탐구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보고서 작성은 지금 저는 이 단계별 분석을 좀 훈련을 연습을 시켜서 이 실험 과정에서 예상과 분석, 도구 사용법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고요. 학생들이 이 예상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예상을 하고 실험 도구를 버리고 또 실험 도구를 버리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상을 통해서 실험을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활용하고 싶은 건 사실 이 두 가지인데요. 아이들이 탐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준비물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 근데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를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검색어 잡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냥 물어보면 돼요. 예. 그래서 검색어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질지를 해야 되는데 네 번의 보고서가 어떻게 짧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좀 오류를 찾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최소 활용 예시 답안 예, 이런 것들을 자기가 물어보는 질문에 맞춰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없어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예, 뭐 이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은 탐구를 잘하자. 예, 도움을 좀 이번에는 받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저는 예,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 네, 감사합니다. 김민영 선생님이 좀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 나가셔도 저기 접수는 받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명회 끝나고 접수 받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가 하는 거 항상 해마다 했던 거라서 요거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김민정 선생님이 처음 런칭하시는 실험 보고서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비교과 저희 특강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해마다 했던 부분이고 어머님들이 특히 초등학교 지금 현재 예비 중1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놓치시는 게 바로 이 청소년 과학 페어 쉽게 말하면 과학 토론이라고 하는 단원이 되겠죠. 그래서 수업 대상은 예비 중1부터 예비 중3까지 저희가 받고 있고요. 상담을 통해서 일부 초등학생이 가능한 이유는 초등학교 자체 내에서 토론 대회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받아줘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받게 되고요. 수업 진행은 일단 주 1회 3시간씩 총 5회를 하게 되고 사실 여태까지 6회를 했는데 애들이 조금 지루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론 개요서 작성법 및 완성, 그 다음에 논제 파악, 문제 상황, 원인 해결 방안, 토론 방법 등을 가리키는데 수업을 집중할 거고요. 수업의 목표는 결국 토론 개요서 및 토론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 수행평가 및 토론식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그 능력을 키우는데 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계과정은 이러한 수업들이 바로 나중에 연가로를 갈 때 꼭 필요한 활동이고요. 전람회하고 중등과학까지도 이제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다. 자, 요것이 바로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과학 페어입니다. 항상 교내에서 3, 4월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놓치시는데 왜 놓치시느냐? 토론대회가 있다고 이미 아셨을 때는 접수가 끝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어머니들, 끄떡이시는 어머니들 한 번 다 놓쳐보시는 어머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4월에서 5월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모든 초등생은 아니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인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미 현재 중학교 친구들은 반에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조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을 텐데 예비 중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얘랑 할 거야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학교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동네가 비슷하면 일단 짝을 맺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차피 개요서 쓰는 법과 토론하는 방법은 배웠으니 다른 친구를 찾아서 짝을 이뤄서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희 학원에서 같이 하다가 너하고 같은 학교네? 그러면 서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둘이 짝을 맺어주기도 합니다. 전에는 이 2인 1조를 안 하고 애들이 개인적으로 하나씩 그냥 다 하게 했어요. 그렇게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2인 1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연습할 때도 짝을 맺어서 그다음에 2인 1조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모든 수업들은 과학 토론과 그다음에 과학 전람회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노트북 꼭 지참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글 파일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들 자꾸 워드 보내시고 그다음에 한글 파일 안 깔아줘서 애들이 무료 다운받아서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글 파일 깔아서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대회 진행 자체는 서울시에서 토론 개요소를 작성한 후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 보내면 1차 서면으로, 즉 서류 심사죠. 그래서 서류 심사, 개요서 심사를 한 후 그다음에 2차로 아이들을 뽑습니다. 걔네들만 면접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게 2차예요. 그래서 2차 면접을 하고 나면 일단 그 면접에서 이제 주장 발표 뽑히고 나면 사실 이 청소년 과학 페어는 과학전람회하고 같지 않게 과학전람회는 한 100팀 뽑거든요. 중학교 100팀, 초등학교 100팀. 근데 청소년 과학 페어는 16팀만 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선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금상 한 팀 줍니다. 이거는 아침부터 본선이 1차, 2차가 치러지거든요, 어머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론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1차 이제 합격한 아이들이 2차 본선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그 중에 1등이 금상,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이 3명이 은상. 그 본선 2차에 합격했던 애들. 그리고 나서 각 팀이 4개 조기 때문에 1등들 뽑아서 이제 얘네들이 금은을 가져가면 나머지 2등을 한 아이들이 그 아침에 했던 애들 중에 2등을 한 아이들이 동상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2팀들씩 장려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뽑히기만 하면 상은 일단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를 잘 짜야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 해야지. 안 좋아요. 꼭 공부 잘하는 애가 뽑힌다는 건 없고요. 일단 과학적 지식이 많은 친구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는 말을 잘하는데 정리를 못해. 자료를 못 찾고 뭘 못하겠어. 그러면 말빨이 조금 딸리더라도 그런 걸 잘해줄 수 있는 친구를 뽑아야 돼요. 근데 나는 난 과학적 지식도 많고 난 잘 이렇게 정리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엄마 이렇게 말을 하면 막 치고 들어오면 말을 못하고 얼어. 그러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친구를 짝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부보다는 내 아이의 부족한 성향을 메꿔줄 수 있는 친구를 짝을 찾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남학생들은 반드시 여학생을 좀 끼는 게 여학생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을 반드시 좀 물색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어머님. 자, 학교마다 이 청소년 과학 페어가 치러지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 쓸 수는 없었고요. 크게 2가지로 나눠봤어요. 일단 요즘 추세는 대회 주제가 발표된 후에 진행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또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오늘 아마 4월 13일 날 발표를 할 거예요. 4월 13일 논제를 발표를 합니다. 10시 이후에.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확인을 한 후 지원을 받은 친구들한테 나오죠. 4월 13일 날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컴퓨터실로 모여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회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정교실에 모여서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40분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요.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할 때 이것도 연습을 할 거예요. 또 컴퓨터로 요즘은 써서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교들은 수기 작성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아이가 과학적 지식이 많더라도 글씨를 쓸 수 없으면 특히 남학생들 난리 납니다. 막 이렇게 막 내려가고 무슨 글씨인지 본인은 잘 썼다는데 읽어볼 수가 없으면 탈락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수기 연습도 할 겁니다, 어머니. 그리고 시간 제한 연습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형은 기간 내에 집에서 컴퓨터로 써서 보내.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추려서 본선 대회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유형은 특히 송파 쪽 혹시 어머니들 여기 계신가요? 송파 어머니들 잘 드셔야 되는데 송파 쪽의 과학 토론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요 학교 자체 내에서 예선전과 본선전을 치러요. 그래서 그 개요서도 논제가 본선과 예선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본선과 예선을 치르는 과정에도 개요서를 또 2개씩 써야 돼요. 왜? 찬성과 반대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당일날 가면 뽑기를 하죠. 찬성 나오면 난 찬성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 반대가 나오면 반대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송파 쪽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 대회 날 자체 논제 발표고 교실에서 또 개요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사실은 더 많지만 가장 큰 유형에서 이렇게 2가지 유형, 우리 학교는 어떤 유형인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요. 아마 저하고 같이 하는 친구들은 작년 거, 재작년 거 다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너희 학교는 주로 이렇게 해 라는 거를 알려줄 겁니다. 지금 요게 어머니 가정통신문이에요. 아까 어머니들 놓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에 저한테 애들이 보내준 거 위주로 일단은 제가 넣었고요. 그래서 요건 역삼, 요거는 지금 원천중학교, 이 원천중학교 친구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과학 전람회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토론대회, 그 다음에 전람회 같이 했는데 지금 요번 중2 영과고 들어갔습니다. 네, 똘똘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보시다시피 융합과학 토론대회가 있는데 이건 챌린지 형식으로 치러져요. 그래서 떨궈냅니다. 3월 달에 일단 받아서 1단계 합격 여부해서 2단계 진출팀 발표해서 대회가 7월 말에 끝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경기도도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는 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어머니 제가 초반에 놓칠 수 왜 초반에 놓칠 수 있다? 이거 발생 날짜를 보면요. 역삼중 3월 13일까지 마감입니다. 3월 13일. 그리고 지금 역촌을 가려줘서 그렇지 역촌중 3월 11일 마감이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청을 미리 하지 않으면 참가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 정도, 첫째 주 발생해요. 둘째 주라고 썼지만 둘째 주 끝이 아니라 초반에 마감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제가 역삼중 거 확인. 지금 보이시죠? 13일 목요일. 5일 날 했는데 열흘도 안 돼서 그냥 마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머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찾아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역삼중 토론대회에 대해서 참가 3월 17일에 모여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논제가 4월 13일, 14일쯤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네는 3월 28일 날 이미 2차 진출자 발표한다는 얘기는 학교 자체 논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거 들어가는데 특히 역삼중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수기로 작성한 개요서를 일단 1차 참석합니다. 자, 내 아이가 글씨를 못 쓴다? 글씨 잘 쓰면서 정리 잘하는 짝을 찾으셔야 돼요. 이해됐죠? 예, 요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차 때는 본인이 직접 발표 및 질의응답까지도 하겠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렇게 수기가 아니라 그냥 한글 파일 받아서 이 친구는 할만하다. 그러면 너희는 본선대회 진출이야 하고 문자는 가지만 발표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발표 영상을 가지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발표 영상이 필요하느냐? 서울시 대회에 보낼 때
개요서와 발표 영상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발표 및 질의응답까지도 있다. 토론한다. 라는 거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4월 7일 날 방과 후에 발표하겠다. 근데 이 학교는 왜 이렇게 빨리 하나? 4월 14일 날 나오는데 왜요? 중학교는요.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4월 23일이면 이미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 하필 논제가 4월 14일에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학교는 이제 중간고사 일주일 남았는데 거기 매달리게 하는 경우죠. 뒤늦게 논제가 나온 경우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합격하기가 좀 힘들고 상을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는 중간고사를 배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뽑아놓고 있다가 논제는 어차피 그러니까 논제에 대한 개요서는 어차피 5월 달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험이 끝난 후 뽑힌 친구들한테 다 써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천중학교인데요. 얘는 더 빠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3월 11일까지, 화요일까지. 지금 5일인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마감 치는 거고요. 근데 요게 좀 차이점은 뭐냐면 2인 1틈은 똑같은데요, 어머니.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과학 토론은 학년 제한 안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형제였던 거예요. 같은 학교. 그래서 1, 2가 짝을 져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학년으로 팀을 구성해라. 아예 제한을 줬어요. 같은 학년이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통신문 반드시 봐주시고요.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A4 세네 이메로 수기를 작성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글씨 연습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연습시킬 거고요. 역시 본선대회 보이시죠, 어머니? 여기는 동영상 제출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이제 애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막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작년 2025년도 청소년 과학페어 논제입니다. 그래서 논제를 보시면 요렇게 2페이지가 떠요, 어머니. 근데 애들은 뭘 보냐면 이거 안 보고요. 여기만 봅니다. 왜? 논제가 중요하니까. 논제만 보고 바로 씁니다. 정말 천재들이고 모든 시사를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굳이 이거 왜 줄까요? 그냥 문제만 주면 되잖아요, 사실은. 문제 상황 왜 줄까요를 아이들이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 왜 주는지에 대해서도 수업을 해야 돼요. 왜 주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애들이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는 친구들 그냥 하면 되겠지. 오늘 오시는 어머님들 저하고 수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귀한 정보 얻어 가시는데 지금 논제 1, 논제 2 있잖아요, 어머니. 처음 하는 애들은 그런 걸 잘 몰라서 선택을 합니다. 둘 다 써야 돼요. 둘 다 써야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써야 합니다. 모르고 선택을 해요, 애들이. 이거 굉장히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꼭 논제는 다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어떨 때는 한 개만 나와요. 어떨 땐 두 개가 나오고요. 이번엔 두 개지만 사실 작년엔 세 개가 나왔어요. 논제가. 세 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항상 과학과 관련된 내용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과학과 인문학의 애매한 사회학의 애매한 경계 아시죠? 예. 그래갖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올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류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사 쪽에 연결되어 있는 지금 저희 신생대, 고생대 이게 과학만은 아니잖아요. 사회 쪽에도 들어가 있는데 인류세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애매한 경계도 나와서 일단 아이들이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걸 줄 거예요. 하다못해 숙명여중 같은 경우에 조금 저도 황당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왔던 문제였는데 외국에 있는 문화 유물을 어떻게 들여올 것인가가 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 토론이니까 당연히 과학이겠지?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논술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문제는 그래도 과학 토론이기 때문에 그 논제에서 여기에 어떻게 과학적인 이론과 창의적인 생각을 녹여내느냐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볼 수 있게끔 미리 당황하지 않고 해볼 수 있게끔 연습을 좀 시킬 겁니다, 오늘. 다행히 작년에도
2주차에 저희가 이제 제가 만든 그거지만 기후변화 원인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AI 논제, 요거는 이제 문제 상황, 논제는 제가 뺐고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주고 AI와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다행히 여기서 보시면 AI 기술과 그 다음에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문제 중 가장 관심 있는 문제를 찾고 AI 기술에 기반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을 농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주제를 했던 것들은 믹스시켜서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해마다 솔직히 좀 제가 자부하는 건 해마다 아이들한테 논제를 줬던 건 그 인류세를 뺀 그 전과 그 전과 내리 그걸 뺀다면 제가 한 4, 5년은 계속 맞추고 있고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요서는 딱 3쪽 쓸 수 있습니다. 많이 못 쓰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애들이 요만큼도 못 써요. 써봐라 그러면 요만큼도 못 씁니다. 그것도 글씨인데. 그러면 애들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제가 요번에는 안 보여드렸는데 글씨를 막 늘립니다. 크게. 그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쓰지만 이제 나중에 워드 들어가면 진짜 지네는 여기 3페이지 찍었던 거 자, 이제부터 그거를 워드로 옮겨보자. 그러면 여기죠 그냥. 여기서 끝나. 그래서 그런 연습도 많이 필요해요. 이게 미리. 그러니까 논제가 나온 후에도 잘 써야 되겠지만 미리 연습이 되어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쪽에 뭘 써야 되느냐. 아까 문제 상황 줬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문제 상황 및 논제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거 파악 안 하고 있는 대로 그냥 읽고 씁니다. 중요한 건요. 논제가요, 어머니.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내용이 바뀌어요. 느낌에. 이거를 원한 게 아닌데? 또 읽다 보면 이것도 원하는 게 아닌데?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 주로 이제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는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럼 이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 파악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있죠. 창의적 해결 방안과 과학적 해결 방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일 많이 쓰는 거 말씀드릴게요. 창의적 해결 방안 쓰시오라고 분명히 논제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을 쓰느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한다.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한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게 이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랬는데 이제 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열심히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뭔지 아시죠? 재밌었던 게 혹시 요즘 콩콩팥팥 혹시 보시는 어머니 계십니까? 도경수 제가 굉장히 그 똘똘해서 좋아하고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 얼마 전에 멕시코 갔다 왔죠. 그래서 그 고 대표님한테 발표하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근데 이게 직업병이라고 너무 웃긴 게 이광수가 막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발전할 건데 제가 얼떨결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시 고 대표 역시도 네 좋습니다. 발전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거의 경계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한 번 알려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파악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배우러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개요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실제 저희 작년에 저하고 같이 이거 재작년이구나. 인류세 문제였고요. 아마 이 친구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친구가 서울시에서 은상 받은 친구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다시피 어머니 원래 토론 개요서 제출할 때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여기 보면 발표 동영상이 있어서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찍어서 유튜브 어딘가에 올려놓으면 거기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출처, 어디서 따왔는지까지도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거를 연습해 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요소뿐만이 아니라 발표도 이제 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요소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요소를 잘 쓰면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학적 문제 해결력과 논리적 발표력에 있습니다. 왜?
토론대회니까 발표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 논리적 발표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어머니들 그 초등학교 애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똑같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토론을 시켜보면 아, 그거는 과학적으로 뭐 좀 틀린 내용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래요. 이게 아닐 것 같죠?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아닌데요? 맞는데요? 막 이런 그리고 이제 떨어져서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내 짝이 그냥 인정했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인정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기는 거 안 되고요. 논리적 발표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수업 진행은 1주차에는 일단 OT를 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라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거고 개요소 작성법을 쓰되 이날은 수기로 쓸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2주차에는 논제 파악을 하면서 개요소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수기 및 한글 파일 작성 들어갑니다. 3주차하고 4주차에는 발표까지 들어갈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 토론 연습을 4주차부터도 가능합니다. 근데 애들이 제일 재밌어 하는 게 이 토론이에요. 이거 맛보면 난리 납니다, 막. 그래서 요번에는 5주차. 근데 이것 가지고 다 되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걸 들으시고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3, 4월에 또 한번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수업에 조금 이제 아니면 저희 아이들 미리 이제 토론 위주의 설명회 그 반을 하나만 개설을 하면 그때 조금 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과학 페어 어머님들 나중에 제하고 반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어머님들 모셔서 따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람회입니다. 조금 더 빨리 갈게요. 왜냐하면 당장 토론은 3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셔서 오셨을 거고 전람회는 이거는 왜 이번에 까냐면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예비 초사부터 가능합니다, 어머니. 예비 초사부터 가능하면서 중학교 3학년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지금 현재 예비 고2가 되겠죠. 일단 수업 진행은 주 4회 6회 진행이 되고요. 탐구 보고서 작성법 및 완성,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선정, 뭐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실 거라고 보는데 수업 목표는 일단 탐구 보고서 작성 및 탐구 능력,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을 향상시키는데 포인트가 있겠고요. 학교 수행평가 및 실험 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람회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학교에서 보면 가끔씩 뜬금없이 대회를 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 탐구반, 그러니까 실험 탐구 대회 해가지고 이제 그 대회는 뭐냐면 그날 이제 이제 주제가 발표가 되면 어떻게 실험을 하겠다까지만 설계하는 실험이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좋은 수상을 하기도 하고요. 연계과정은 영재고 과학고 그다음에 과학수행평가 실험대회 다 중등과학에 있는 내용들 다 아이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의 과학의 탐구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단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거든요. 사실 이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있던 단원은 2009년도 제가 2009년도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2009년도 고등학교 1학년 교과 1단원에 있던 걸 그대로 내렸어요. 지금 현재 중등과정에 있는 모든 교과가 2009년도 공통과학에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2009년도 교과 굉장히 근데 그때 그 당시 공통과학이 되게 좋았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걸 교재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많이 써먹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히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며 또한 이 과학전람회는 왜 겨울에 해야 되느냐. 경기도권은 대회가 3, 4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은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대회 주는 8월, 저희 7, 8월에 시작이 되는데 여름방학이 3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6회 수업이 일주일에 2번씩 따다다다 이렇게 되면 애들이 실험을 할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껏 실험 준비물을 주문을 했는데 휴가철이라 배송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오다 안 와서 포기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급하게 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6회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하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여름에 저하고 이렇게 겨울에 들었던 친구들은 여름에
2회만 추가 수업을 듣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와서 완성해서 제출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그 전람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특히 또 겨울 전람회는 예선뿐만이 아니라 본선 진출한 팀이 있어요. 자, 예선 때는 20쪽 내외로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선에 진출한 친구들은 30쪽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30쪽이 실험을 또 해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으나 실험 데이터가 틀렸다. 그러면 실험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실험 데이터가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이거 충분히 늘릴 수 있어. 그러면 그걸로만 늘려도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좀 더 나는 여기 추가 수업, 추가 실험을 좀 더 해보고 싶다. 그 실험을 더해서 더 추가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거 준비할 때 제가 자료 버리지 않게, 사진 버리지 않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쓸 거야. 이거 나중에 쓸 거니까 꼭 모아놔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선 대회, 지금 당장 올 3월이 되겠죠. 내년 3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수업을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혼자서도 가능하고 팀도 가능한데 팀은 반드시 같은 학교, 같은 학년 3인이네. 어머니들이 옛날에는 팀을 좀 많이 뽑아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팀이 훨씬 유리하지 않나요? 싶지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좀 이 팀으로 또 하다 보면 그런 친구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숟가락만 얻는 친구. 어떤 애는 와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할 건데요. 그 친구는 뭐 하는데 그랬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뭐야? 그랬더니 이름만 같이 올려달라 해서 그러기로 했대요. 친하니까.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팀을 구성을 하실 때 3인은 좀 많은 것 같고 뭐 굳이 하시겠다면 2명 정도. 왜냐면 혼자 할 때 심심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으면 2명이 아니면은 혼자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 제출을 이제 학교에 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아쉽긴 한데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학교는 딱 한 팀만 내보내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팀은 특히 휘문중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다 내보내줍니다. 너무 좋은 학교야, 휘문중. 그래서 다 내보내줘요. 그리고 몇몇 학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눠요. 학교에서 3팀만 내보내는 학교, 다 내보내주는 학교.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도 시상을 하잖아요. 근데 시상에서 학교에서 교내에서 떨어졌는데 서울시에서 다 떨어지고 걔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또 이걸 들으시는 어머님들 또 제가 따로 간담회 열어드릴 거고 학교에서 떨어져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학 대회 나가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과학전람회나 이 과학토론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과학전람회하고 과학토론을 아까도 그 영재고 간 친구도 그랬고 또 다른 여학생도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장영실 전형으로 갔어요. 장영실 전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저하고 하고 올해도 또 같이 했던 친구 중에 하나는 너무 놀라운 사실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 작년에 보고서 학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어떡하냐? 근데 왜 왔어요? 그랬더니 근데요 저 그것 때문에 서과형 1차 합격한 것 같아요. 왜? 독서를 하나도 안 했대요 자기는. 근데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거다. 근데 낼 게 아무것도 없고 작년에 해놨던 그 보고서 하나 딱 떨어졌지만 이거라도 내보자 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과고 갈 때 이 보고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의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아이한테 영재성이 있는지 과학 집착력이 있는지를 갖다 집요하게 물어보시니까 남이 써준 거, 엄마가 써준 거는 대답을 못해요. 기억도 남은 게 없고 설명을 못하는데 본인이 직접 실패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본인이 했으니까 기억이 다 날 거 아니에요. 대답을 다 했더니 이 친구가 합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도 그 아까 서가형에서 1차 합격했던 친구가 그래서 올해도 또 쓰러 왔어요. 근데 3주 동안 하려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제가 말해줬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실패해서 보고서를 그만하겠다. 근데 이 어머님들의 역할도 중요한 게 아이가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지 방 안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애가 보고서를 안 쓴다고 하는데 너무 속상해요. 선생님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저하고 또 친하니까 작년에도 했으니까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너 실패한 것 내가 완성시켜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다 써서 보내. 단 보고서 끝까지 써서 보내야만 제가 첨삭을 합니다. 쓰다 만 거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써서 보내 했는데 학교에서 이번에 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딱 이유는 하나예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결과가 보인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보이니까 너는 은상이야 라고 하면서 상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어머님들이 다독여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여기서 보면 일단은 중등부 예선은 최우수상 50팀, 그 다음에 우수상 50팀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선에서 100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50팀이 나뉘는데 이 중에서 최우수상 받은 50팀만 본선 진출을 해요. 근데 본선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중등만 얘기한 거고요. 초, 중, 고가 50팀에서 150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금상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특상이에요, 어머니. 요거 제가 좀 오탈 났는데 특상을 25팀만 줍니다. 합쳐서. 초중고를 합쳐서. 그래서 그 25팀만 전국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갈수록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람회가 좀 더 크다. 토론보다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전람회가 조금 유리한 거는 이제 말을 막 유창하게 못하는 친구들. 진득히 실험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유리한 비교과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저희 학원 수상 실적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요거 올해예요, 어머니. 올해 예선전에서 총 16팀이 저희가 명이라고 썼는데 팀이에요, 팀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11팀. 그러니까 요거는 이 친구들은 내년 3월에 보고서를 제출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수상 5팀 받았고요. 요거는 작년에 저희가 9. 이거는 이제 예선에서 9명, 거기서 이제 최우수상이 본선에 나가서 그 다 올해죠. 올해 3월에 이제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으로 끝났지만 이 친구는 작년 그 전에, 재작년에 저하고 했던 친구, 그래서 전국대회에서 이 친구가 이제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전람회는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계속 인원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람회를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게 옛날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고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 주변에 혹시 상을 받으시겠다고 비싼 돈 내시고 보고서 사시는 어머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저 지금 한 2년, 10년 사이에 2번 겪었거든요. 아이들이 보고서를 내고 사서 제출을 특히 초등부 서울시에 올렸더니 똑같은 보고서가 3개가 들어왔답니다. 동시에. 걸립니다. 근데 그거 판 선생님들은 그냥 먹튀 하면 끝이죠. 받고. 그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수상을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게 상 받으시려면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저는. 왜? 나는 아이가 쓰게 할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다음에 나 안 찾아와도 돼. 너 스스로 이제 쓸 수 있잖아.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제 목표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실험도 학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해갖고 와야 돼요. 본인이. 어머님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사진 찍어주셔야 되거든요. 아이가 자기를 사진 찍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재밌는 거 사진 찍을 때 진지하게 막 실험하는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애들이 막 진짜 있습니다. 어머니. 이래 갖고 찍어갖고 오더라고요. 그거 안 된다. 예. 그리고 실제 대회에 내보낼 때는 얼굴 다 컷합니다. 얼굴 보이면 안 되고요. 교복 입고 해도 안 됩니다. 체육복 안 됩니다. 학교가 유출돼.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복 입히시고 그 다음에 뒤통수 찍으시는 건 괜찮아요. 아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정면에서 찍으셨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근데 전람회가 왜 힘드냐. 개요서는 세 쪽에 정말 이제 잘 쓰는 친구들은 쓸 말이 너무 많은데 그걸 요약해서 세 쪽에 쓸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20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애들이 이거를 힘들어 하는지. 근데 아이들이 첫날 일단 2쪽 써갑니다, 어머니. 훌륭하죠? 예, 표지와 목차입니다. 첫날 일단 애들이 표지만 써놓고도 뿌듯해 합니다, 일단. 그래서 목차. 그러면 벌써 18장 남았죠, 이제?
그런데 이 20쪽 이거 빼고 나머지 하나가 작품 요약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21쪽이지만 실제로 이걸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잠깐만 미리 보시면 15매에서 20장 사이면은 상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5매가 안 되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올해 신기하게도 13쪽인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발명대회 했던 거를 또 쓰면은 조금 안 되는 경향이 좀 큰데 올해는 그러니까 올 초에 발명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걸 업그레이드해서 과학 전람회를 썼거든요.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선 진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존에 했던 걸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분야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 및 환경, 그 다음에 산업 및 에너지인데, 이게 너무 웃겨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물리가 될 수도 있고 산업 및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생물이 될 수 있고 지구 및 환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느 분야에 지원했느냐에 따라 합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 되게 잘했는데 왜 여기서 떨어졌지?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래서 되게 속상한데 뭐야?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비슷한 논문인데 걔는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출품 분야는 맨 마지막에 제가 같이 부모님과 고민해서 이제 여기다 넣쳐라고 이제 대학 입학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학원과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어머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진 찍어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수업하는 어머님들 모시고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급 TPL 물리대회인데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급 TPL 물리대회는 학년 구간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중등 물화 과정을 어느 정도 이수를 했다면 한 번쯤 배운 친구라면 도전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굉장히 기간이 짧죠. 주 3시간 7회인데요. 중등 과정 및 통과 수준의 물리 과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2023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 2월, 3월, 1월, 4월 지금 5회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연 2회이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는 3월이고요. 왜 어렵냐면 물리학 100과 중 엄선한 250개 주제. 저는 이거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 물리대회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네이버 물리학 100과에 있는 2,400개의 주제 중에 내겠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80%는 중등교과까지예요. 그래서 중등교과까지만 완벽하게 이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특히 물리 파트, 지구과학 파트, 약간의 화학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다면 수상권에 진입을 합니다. 이 수상권이 꼭 필요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제 외중 친구거든요. 근데 이 외중 친구가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될 때 수상이 필요하다. 근데 뭐가 굳이 그냥 물리대회 초급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중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지금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급도 수상권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가능한데 문제는 이거 쉽게 보실 게 아닌 게 중복이 가능해요, 어머니. 중복 응시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중급하는 친구가 초급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급에서 나 좀 깔딱깔딱한데 그럼 초급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초급과 중급이 같이 본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을 타는 애들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반에 등록시켜 주시는 어머니들은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중등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한 번쯤 리마인드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어머님들이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저의 목표는 당연히 초급 물리대회 수상권 그리고 올해 8월에 그래서 저랑 같이 중등과학을 끝내자마자 제가 한 친구를 잡았고요. 어머니 이 친구는 초급 TPL 무조건 해야 합니다. 결과는 대상입니다. 학년은 초5입니다, 어머니. 대단하죠? 저희 원장님 바로 중급 받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내 아이가 무조건적인 선행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성취를 하고 있는지, 학업 성취도 중간 점검 및 목표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실적과 자신감을 상승시키는데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영과고 준비와 중급 TPL 대회 등을 같이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2번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얘기했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대회 진행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비대면이에요. 집에서 봅니다. 물리대회는 집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객관식 30문제 이내라고 쓴 이유가 초태 30문제였고 그다음부터 25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또 언제 이게 30문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는 30문제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있고요. 문제는 오답에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 감점을 받아서 수상권에서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실력은 굉장히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상 친구도 제가 막 그랬거든요. 80점 이상 나올 것 같으면 건드리지 마. 모르면 건들지 마. 라고 했는데 지켰어요, 이 녀석이. 그래서 이번에 81점인가 2점을 받아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급이 있어요. 으뜸, 버금, 보람. 요건 절대평가로 하는데 그 으뜸 중에서 상대평가로 해서 대상과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하면 좋은 점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5회 동안 진행됐던 영역별 출제 문항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수학을 우리 애가 못했는데 가능할까요? 안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단위 환산 문제가 나와요. 아니면 그냥 정말 단순한 속도,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아시죠, 어머니? 수학에서 맨날 초등학교 때 하는 그 정도만 나와요, 수학은. 그래서 수학이 딸려도 해볼 수 있는 게 초급이고요. 그 다음에 80% 이상이 중등 수준이면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아쉬운 건 조금 범위가 넓어. 그게 20%가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제가 잠깐 문제를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요번 1회 그 다음에 2회 때 출제된 건데요. 요거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건 초등학교 문제죠. 초급 문제죠. 근데 요거는 중학교 문제입니다. 이건 실제로 중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이거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내신 대비도 같이 해볼 수 있어요. 한 번쯤 확실하게 다져줄 수 있으며 한 단계 나아가서 이것도 초급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물리학에서 배우는 영의 실험입니다. 통과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의 실험 이것도 빛이에요. 아까 빛은 거울 렌즈였다면 이거 고등학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언스의 원리라고 옛날에 호이겐스라고 가르쳤던 그 호이겐스의 원리가 그 개념을 알고 있는가. 이제 이게 읽기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번에 좀 쉬웠다. 작년보단 차라리 낫다. 왜냐면 작년인가 올 1월인가 황당했던 게 양자학 문제가 8문제나 나왔어요. 초급에서. 그래서 애들이 그 8번 문제부터 2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8번부터 양자학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멘붕에 빠져가지고 아는 것도 막 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대상은 거의 70점대 애들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 수업은 자, 일단은 이론 정리합니다, 어머니. 지금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론 정리 가볍게 정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TPL 문제 매주 50문제 제공하고 이 문제풀이 다 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읽기 자료 줍니다. 매주 한 40주제를 줘요. 근데 간단하게 꼭 필요한 거 개념만 알면 풀 수 있으니까 개념으로 해서 한 총 240주제를 주게 될 거고 이게 그럼 끝이냐? 40주제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OX 내지는 가로치기 문제로 해서 확인 테스트까지 하게 됩니다. 매주 누적이에요. 매주.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거의 통과 수준의 그리고 통과를 이번엔 좀 많이 통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해요. 올해 제 필은 통과해서 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이들의 좀 부족한 부분도 제가 채워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믿고 맡겨주시면 TPL의 그 준비인데 이거는 그냥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지났죠? 그래서 지금 요게 저희 대회 이제 요번 방학 특강 비교과 시간표고요, 어머니. 이거 대신 이제 저희가 시간표 드렸죠. 그거 이제 보시고 환영해 주시고 만약에 어머님들이 진짜 더 많이 막 몰려오신다.
추가로 강좌를 만약에 진짜 대기가 너무 많다. 추가도 제가 생각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요번에 추가가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오실 줄 모르고 사실은 요렇게만 깔았었는데 일요일 반을 이렇게만 깔았는데 요거 하나 빨리 추가시켜 놨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여기 등록해 주시고 토론 대회는 사실은 너무 많은 친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명 마감할 거고요. 근데 20명 마감을 해도 사실은 항상 개강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토론대회는 그렇고 전람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노트북 가지고 1대1로 거의 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인원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명 예정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초급 TP에 주말하고 평일에 깔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어떤 그 성장이나 그 다음에 실력을 위해서 골고루 해주시고 이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과고 가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스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갈 때 아까 김민정 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학에서 학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수행을 점점점 넓혀가고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을 떠나서 준비시켜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어머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네, 그러셔도 되고요. 네, 내려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아, 네.